네, 공시로 보는 주가 오늘도 장우진 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기업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고에서 또 워렌 버핏 투자 얘기가 나와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네. 첫 번째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일단 YG1이라는 기업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절삭 공구를 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절삭 공구라고 하면 네. 뭐 기계적으로 깎거나 뚫거나 뭐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밀 가공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회사고 특히나 이 솔리드 타입이라고 해서 네. 이게 그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앞에 날을 교체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솔리드 타입의 엔드밀은 세계 1위 업체입니다. 또 기술력은 뭐 글로벌적으로 갖고 있고 여기서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네네. 절삭인데 제가 지금 상상이 되는 게 로봇 쪽의 절삭인지 아니면 뭐 반도체 쪽의 절삭인지 아니면 더 큰 쪽의 절삭인지. 아까 기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로봇이나 기계나 어쨌든 철판이 전반적인? 들어가요. 네, 철판이나 오. 플라스틱이나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밀링이라고 하면 이걸 그러니까 겉을 깎는 거예요. 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이걸 깎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든지 다 들어가는 거죠. 오, 기계적으로. 그래서 그렇군요. 기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품이 이런 기계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공시가 나온 게 뭐였냐면 그 IMC 베네룩스를 대상으로 해서 유상증자를 한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이 IMC라는 기업을 보면 네. 워렌 버핏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소유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입니다. 100% 자회사예요. 근데 IMC 그룹도 약간 좀 이제 구도가 있는데 네. 원래 이 회사의 지분을 7%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IMC 그 메탈 워킹이라고 인터내셔널 메탈 워킹 이 회사가 기존에 7%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 회사가 2012년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IMC의 자회사인 이스카가 2012년에 유상증자를 참여했었고 그 회사가 2021년에 이제 지분을 넘기면서 지금의 IMC 메탈 워킹이 갖고 있고 IMC 베네룩스는 IMC 메탈,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메탈 워킹의 투자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이번에 추가로 유상증자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고 얘기 드리냐면 네. 2012년에 유상증자할 때 240만 주를 312억 원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 가치가 135억입니다. 손해 엄청났죠. 네. 12년의 그 기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손해가 엄청났어요. 그러네요. 근데 시간 가치까지 생각하면 뭐 손실이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또 투자가 들어왔어요. 네. 이번에 근데 심지어 투자가 14.5% 할증까지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궁금하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궁금한데 이거 회사 쪽이랑 소통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네. 협업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도 지분이 있었으니까 사실 협업을 하려고 그런다면 충분히 가능했는데 추가로 증자까지 해서 들어왔다는 건 뭐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요. 일단은 유상증자를 자금이 들어오는 게 이제 운영 자금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네. 운영 자금이 들어왔다는 건 이 회사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적어도 IMC가 그 어떤 회사냐면 글로벌리 절삭 공구로 되게 큰 회사예요. 엄청 큰 회사. 글로벌리 뭐 2, 3위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YG원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다는 것은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했을 때 보면 적어도 YG원의 상황이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전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IMC와의 어떤 협업이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협업이 조금 더 가시화되면 오히려 조금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입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이 회사가 싸요. 오. 네, 밸류 대비해서는 뭐 워낙 이제 시장에서 저평가되기도 했었는데 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누적 순이익이 227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천억도 안 되거든요. 유상증자를 감안한다고 해도 2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PR 밸류에이션으로 올해 기준은 10배 정도 되는 거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밸류로는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게 시장이 꺾일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인 거라서 뭐 길게 봤을 때 워렌 버핏과의 어떤 그러니까 IMC와의 어떤 시너지가 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또 그 IMC 회사가 투자한 이유 자체가 네. 이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를 봤다 그러면 또 더 좋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방 산업에 대한 뭐 긍정적인 포인트 이 때문에 매출 성장의 여부도 확인을 해보면 앞으로에 대한 주가 향방 방향성까지 우리가 조금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로 이렇게 YG1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두 번째 기업은 대원강업인데요. 뭐 작년에 한번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스프링 하는 회사, 자동차용 스프링 하는 오. 회사예요. 그러니까 스프링 하면은 대표적으로 어디 들어가냐면 바퀴 쪽에 들어가요. 아. 네, 이렇게 충격을 흡수해주는
쇼 업저버 쪽에 들어가는데 네. 이 회사 업력이 1946년에 시작됐으니까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러네요. 현대차가 1967년인가 설립됐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보다도 한 20년 정도 앞섰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 회사의 주력 매출처는 이제 현대차가 당연한데 54% 정도예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크긴 하지만 다른 쪽으로 나간다. 다른 쪽으로 보면 폭스바겐이나 GM, 테슬라 쪽으로 나가기 오.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리한 회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 공시가 어떤 게 나왔냐면 내부자가 장내 매수를 했다고 나왔어요. 이 회사의 이제 대주주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네. 대주주가 지금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음. 현대 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백화점 그룹은 현대 그룹을 세웠던 정주영 회장의 삼남이 가져갔었죠. 정몽근 회장님이 가져갔었고 그 아들이 두 분이 계신데 이제 정지선 회장이랑 정교선 부회장이 있어요. 근데 정교선 부회장의 부인이 네. 지금 허승원 씨라고 네. 이 대원강업 창업주의 손녀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그런 인연 때문에 현대 그린푸드가 처음에 예전에 그 적극적 M&A 시도가 들어왔을 때 100기사로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2022년 작년에 인수까지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 그린푸드가 최대 주주가 된 상황이라 보면 되는데 현대 그린푸드가 최대 주주가 되면서 이게 범현대가잖아요. 그래서 아, 현대차 쪽으로 아무래도 좀 더 실적에 대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올해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오, 네. 그래서 매출액이 한 10% 정도 증가했었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2배, 3배 정도 증가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좋아졌고 전반적으로 이 현대의 이제 시너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내부자가 샀다는 거죠. 근데 이 내부자가 아까 허승원 씨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정교선 부회장의 부인입니다. 음. 근데 이 정교선 부인이 갑자기 26억 정도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건데 일단 작년 7월에 보면 주가가 한번 급등했다가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 크게 두 가지 정도 모멘텀이 있었는데 하나는 전기차 구동 모터가 들어간다는 거랑 그다음에 수소차의 엔드플레이트 두 가지 신규 사업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대형광업의 매출의 10% 정도가 엔진 관련된 스프링입니다. 요게 이제 장기적으로 전기차로 대체되면 빠질 거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부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전기차 구동 모터의 부품입니다. 근데 전기차 구동 모터는 전기차의 엔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1단계로 보면 스테이터 코어라고 해서 이 로터 코어 돌아가는 부분의 겉부분, 겉면, 그러니까 모터를 고정시키면서 동시에 로터 코어를 보호하는 이 부품과 로터 코어를 하기로 이제 했고 2단계로는 여기에 이제 자기장을 형성시키는 헤어핀까지도 나중에 들어가겠다, 마진 높이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관련된 수주가 이미 6천억 정도 쌓였어요. 물론 한 10년 정도에 걸치는 수주니까 매출로 보면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게 이미 엔진 사업분 대체할 정도는 됐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사업을 대체하고 전기차 쪽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 대비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원래 스프링 사업은 이 자동차의 쇼업저버의 스프링 사업은 전기차와 무관해요. 원래 안정적으로 나가는 거고 오. 전기차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저는 더 무거우니까 네. 이런 타이어에 대한 스프링도 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크게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타격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매출 쪽이나 네. 실적에 대해서 엔진 관련이나 구동계 쪽은 전기차로 바뀌면 타격이 있는데 그쵸. 이쪽은 전혀 타격이 없다는 오.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업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전기차 관련된 사업이 붙었으니까 오히려 추가적으로 성장의 동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허승환 씨가 장내 매수를 했다는 건 추가적으로 대동강업의 어떤 비즈니스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뭐 PER 밸류에이션 같은 게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7배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자동차 부품주로 보면 싼 건 아니지만 밸류에서는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장내 매수까지 다 왔다 하면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더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가 지난주 특집에 장내 매수에 대한 포인트 짚어봤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신감, 이로 인한 신사업에 대한 성장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대원 강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기업, 남양유업인데 이 남양유업은 사실상 이 기업 윤리에 대한 꼬리표가 또 붙어버린 기업입니다. 어떤 공시가 있습니까? 일단 최대 주주가 그 주식 양도 소송 관련해서 패소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이제 스토리를 들려야 될 텐데 네. 남양유업이 지금 주가가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남양유업은 케이스 스터디가 굉장히 필요한 회사라고 이제 생각해서 갖고 왔는데 일단은 남양유업이 중요한 이유가 소비자가 들고 일어나서 회사의 기업 윤리에 대한 의식을 키웠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유업이 2013년부터 문제가 있었던 회사인데 지역 대리점 그때 밀어내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홍원식 회장이 경쟁사를 비방하라는 지시를 내렸었고, 그다음에 황하나 손주 창업주의 손녀가 마약도 했었고요. 그리고 2021년에 결정적으로 불가리스가 그러니까 요거트 제품인 이 불가리스가
이 코로나19가 좋다고 허위 광고를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들의 분노를 샀었죠. 그러면서 이 홍원식 회장 일가를 비롯해서 우리는 이제 손 떼겠다. 회장에서 물러나고 회사를 한행코라고 하는 PF 쪽으로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2021년에 그렇게 발표해놓고 매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행코에서 화가 난 거죠. 왜 매각을 안 하냐. 근데 모르겠어요. 회장 입장에서는 뭐 시간을 벌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이미 우리가 매각한다고 쇼를 했으니까 기업 이미지가 개선됐다고 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질질 끌고 있었고 이 소송이 3번에 걸쳐서 일어났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거거든요. 이번 1월 4일에. 그래서 이 홍원식 회장 측은 무조건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남양유업이 바뀔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붙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작업을 1차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는 기존과 다르다는 걸 작업을 진행할 거고 제가 볼 때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자산 유동화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그 숨겨진 자산들이 당연히 많을 거잖아요. 그 자산들을 뭐 대표적으로 강남의 4억이나 이런 것들을 유동화를 시키면서 현금화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마 뭐 배당 형태나 이런 쪽으로 PF 쪽에서 돈을 뺄 수 있는데 이런 PBR이 올라가요. 예, 원래 PBR이 낮은 회사인데 청산 가치에 가까워지면 청산을 하게 되면 이게 그 PBR이 1배에 가까이 당연히 올라가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주가가 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실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사인 메일유업이 네. 지금 2013년 추정치 기준 영업이익 760억, 당기순이익 600억 정도 났거든요. 근데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0억 뭐 적자가 재작년에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업과 메일유업을 비교했을 때 어떤 기업이 당연히 좋냐? 지금 당연히 메일유업이 좋잖아요. 남양유업이 그럼 메일유업만큼 실적이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메일유업 시가총액이 3,200억. 남양유업이 적자를 크게 보고 있는데 5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남양유업이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엄청나냐? 그게 좀 애매하다는 거죠. 애매한 거군요. 그래서 이제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이게 뭐 배당이나 이런 걸 늘리고 돈을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나오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서 지금 이미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는 뭐 업사이드가 엄청 커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뭐 기업 쇄신에 대한 이미지 변신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PBR에 대한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지금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남양유업에 대한 현 위치와 함께 이러한 공시 이야기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기업은 백산입니다. 백산은 또 어떤 공시가 나왔나요? 백산도 내부자의 장내 매수인데 오. 여기는 약간 반전의 매력이 있어요. 반전? 어떤 네. 반전입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합성 피혁을 하는 회사예요. 합성 네. 피혁을 해서 신발 소재라든가 그다음 자동차의 어떤 시트라든가 이쪽을 하는 회사인데 네. 신발 쪽이 한 80% 정도 됩니다. 자동차 쪽이 한 20% 정도 되고 있고. 근데 신발 조금 업황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부진하지 않았어요. 오, 네. 그것도 반전이네요. 그렇죠. 일단 이게 반전인데 네네. 올 실적 일단 말씀드리면 네. 22년에 그 영업이익이 500억이었고 네. 올해 작년 이제 23년 매출 영업이익이 한 530억 정도 된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매출액은 좀 감소했는데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서 마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아졌고 올해 24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좋아질 거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전이라고 보는 건데 네. 나이키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네. 나이키가 실적 전망치를 낮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산도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네. 나이키는 주가가 20%가 빠졌는데 백산은 이렇게 빠져서 다시 올랐어요. 왜 그럽니까? 그게 신기하죠. 저도 궁금한데 일단은 내부자가 14억을 샀어요. 그 와중에 딱 빠질 때부터 샀어요. 이거는 백산 쪽에서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백산이 이제 실적 전망에 대한 굉장히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4,100억 정도의 매출액에 영업이익 500억 정도인데 네. 올해 기준 24년 기준으로 매출액을 5천억 이상을 보고 있어요. 영업이익은 630억 정도를 보고 있고 이렇게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주는 건 나이키 쪽에서 그 백산이 1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발 쪽에서 1위로 올라설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서의 어떤 성장이 좀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백산이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뭐 PL 5배 정도라서 저평가돼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이제 인도네시아 공장 증설이 들어가거든요. 인도네시아 공장 증설과 그다음에 자동차 쪽의 성장을 봤을 때 싸다라고 충분히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전이라는 거죠. 나이키 쪽이 안 좋다고 해서 빠졌는데 오히려. 나이키가 안 좋다고 하는데도 전방이 안 좋다고 하는데도 백산은 자신감을 갖고 오히려 내부자가 샀다. 역시 네. 장내 매수에 대한 매력 포인트, 자신감. 그렇죠. 네. 그 자신감은 나이키에서의 입지 강화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의 그 캐파 강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백산까지였는데 그렇다면 오늘 4가지 기업 중 장우진 팀장이 바라보는 최선호주 탑픽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일단 대원 강업이 제일 눈에 들어와요. 대원 강업. 네네. 오. 아까 말했지만 장교선 부회장의 부인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장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 비즈니스적으로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온 상태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난 상태라서 이게 추가적인 수주가 있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또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네, 대원 강업의 흐름까지 그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가지 기업 공시 두루 살펴봤고요. 장우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